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장기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안 혹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게 진정한 장기 투자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세계 1위의 투자자라고 불리죠.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크 미너비니가 특히나 강조하는 것들을 녹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건 제 계좌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 계좌를 통해서 전부 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상 제가 이 중에서도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2년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딱 두 종목밖에 안 돼요. 이 두 종목은 향후에도 매도할 생각이 딱히 없습니다. 네, 추세가 꺾이더라도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꾸준하게 가지고 가면서 계좌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보다도 배당을 길게 가져간다거나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자주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쭉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3월 31일, 이제 오전입니다. 자, 7.81%, 뭐 9%, 11%, 3%, 6%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죠. 그리고 208%, 2%, 20%, 1%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현재 투자 중에 국내 주식의 전부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중에서 제가 장기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딱 한 종목입니다. 바로 208% 수익 중에 이 종목. 이 종목만 2년 이상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딱히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듯이 장기 투자는 내가 처음부터 장기 투자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물리게 될 것이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가져가다 보니까, 투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종목들, 넘어가는 기업들, 넘어가는 방식이 저는 올바른 장기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이 중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딱 한 종목이다. 208%짜리 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주식에서도 딱 한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2%, 40%, 11%, 95%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여기서 2년 이상 장기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이거 95%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딱히 매도할 생각은 없고요. 꾸준히 가져가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생각입니다. 뭐 배당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든 극대화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에 따르면서 투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장기 투자 해야겠다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버티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수익을 내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좀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방향이, 생각이 좀 제대로 좀 잡혔으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시 이것도 해외 주식이에요. 0.8%, 62%, 1%, 50% 수익을 보고 있고, 뭐 62%, 50% 이런 식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추세가 꺾이면 바로 매도할 종목들입니다. 다만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뭐 자연스레 장기 투자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5일 전쯤에 필승사단 그리고 좋은맘 기쁨나게 멤버분들께 사실 계좌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오픈을 함과 동시에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오픈을 아마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제가 최근에 좀 어떤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서 사실 계좌를 다시금 이제 새롭게 짜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두 종목 제외하고서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고, 이미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다시금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럼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뭐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사실상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통해서 꾸준하게 지분을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그 기업의 추세가 한 방향으로 잡히면서, 상승 추세로 잡히면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의미로서 자연스럽게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장기 투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마크 미너비니도 특히나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이제 필승사단에서도 필승사단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4월달에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특히나 더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냥 일부,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손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크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오래 살아남으면 살아남을 수. 이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좋은마켓 분석의 분석방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시장은 오래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부를 선물해주는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따라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절대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절선을 혹은 손절을 굉장히 뭐랄까요, 법칙처럼, 나만의 원칙처럼 지킴으로써 큰 손실을 내지 않을 경우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시장에 살아남다 보면 결국에는 기회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나의 투자 혹은 시장이 안 좋다거나, 그러니까 나의 투자가 잘 안 될 때 쉴 필요도 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마크 미나미니가 평가하기를 내 투자가 안 되는데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자,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업을 더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더 키우게 되면, 그러니까 지점을 늘린다거나 혹은 그 가게의 평수를 더 늘린다거나 이런 식의 투자는 사실 바보 같은 일이죠.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면 지점을 늘린다거나 체인을 낸다거나 아니면 평수를 넓힌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패가망신할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투자가 잘 안 되는데 굳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때는 나의 투자가 잘 될 때, 그때만 하면 되겠다. 그때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크 미러비니까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수익이 났을 때, 이건 제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마크 미러비는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좀 수상적이죠. 제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수익이 났을 때 추세가 꺾이면 바로 매도.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20% 수익 중인데 추세가 꺾이면서 15%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밑에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기준이 아닙니다. 추세가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챙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굳이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수익을 20% 30% 보다가 결국에는 매도를 제때하지 못해서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어렵다는 게 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채워주는 종목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 저 같은 경우도 고점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늘려간다거나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장 빠르게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사실 장기 투자가 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죠.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 팔지 않고 쭉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은 지금까지 2년 이상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제 저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금양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도 없고요. 그냥 그저 투기성으로 혹은 누군가는 이제 작전 세력,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완벽하게 저는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인프라 관련 기업들 혹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3월 31일 오전이죠. 오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 멤버분들 간의 그런 대화 내용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3월 31일 오늘, 그리고 사실 지금도 오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직전까지 나눈 대화를 따끈따끈하게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달러 패권에 정면 도전하는 중국, 브라질과 거래해서 위안화 쓰기로.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PRZ 투유 매수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공유해봅니다. 중국의 달러 패권은 계속되네요.
예, BRZ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약 2%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제가 분석을 작년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에는 중국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부채를 줄이는, 그러니까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던가 혹은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부채를 줄이는 식의 그런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에는 부양 정책, 그리고 위안화 안정화 정책, 위안화의 국제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고로 지금의 주가 하락은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후에 CWEB 및 전기차, 반도체 기업들로 50%가량 수익을 봤었고 다시 기회가 오는 듯합니다. 저는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주식도, 중국 비중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측에 은근히 신경 쓰고 있는 모임에도 사람 심어두고 분위기 파악한다더라고요.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은 사실 좀 내부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 정보를 이제 말씀 주시는 멤버분이 사실 오픈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분이 공개를 원치 않아서 공개해드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네, 관련 기사 댓글 조회 참여 부탁드려요. 사측에서 은근히 신경 쓰고 있는 이런 모임에도 사람 심어두고 분위기 파악한다 하더라고요. 특히 한조영에 신경 많이 쓰나 봐요. 승계 문제도 있고 이미지 세탁하려고 노력하니. 버스코홀딩스가 오늘 폭주하네요. 갑작스럽네요. 허허, 전 얼마 전 매도했는데 날라가네요. 아깝이 진적 애국자이십니다. 멋지십니다. DB 하이텍은 정말 흥미롭네요. 인텔리안테크, 삼성엔지니어링, 두산마켓, 신고가 부근에서 공방 중이네요. 예, 참고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고, 저는 이쪽으로 방향이 확연하게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신고가 부근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하면 그만인 것이고, 적게 볼 땐, 그러니까 손실 볼 때는 짧게 끊고요. 이익을 낼 때는 길게 가져감으로써 길게 수익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영권 방어도 안 되는 지분으로 뭔 자신감으로 그리 행동했는지 삼성 엔지니어링 소리 없이 강하네요. 지금 보시면 이때 나온 기업들이 인텔리안테크, 부산 박회,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을 말씀 주셨는데 강해요. 전부 다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고, 저는 이쪽에 대한 기업들이 하나같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결국 유의미한 시그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도 계속해서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은 너무 흥미롭네요. 경영권 방어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선 뭘 믿고 저리 행동했는지. 현대미포조선 공시, 네,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뜨겁네요. 이렇게 하나같이 튀어오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에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흐름은 아닙니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지금의 그런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막 신고가를 끌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 대한 기업들, 핵심 기업들, 뭐 미국, 중국, 한국, 뭐 할 것 없이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고 핵심 기업들의 지분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협력권에 관련해서, 근데 이 기업이 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서 어떤 협력이다,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협력권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5년간 굉장히 뛰어난 그런 투자 성과를 낸 그런 투자자로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좀 뽑히면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 투자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한 달에 24,000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 모든 노하우를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알려드리는 것도 한 달에 12만원. 오프라인 모임에 1년 기준으로 손실 볼 경우, 회원비, 전액 환불해드리는 그런 멤버십도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필승사단 멤버분들께는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환불, 마지막으로 제가 심야를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그런 검색식도
분석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